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국군의 날인 2018년 10월 1일 오후 1시 50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을 찾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태블릿 PC의 진실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문 앞에서 출입을 저지당했습니다. 이 법정 안을 들여다보니까 방청석은 빈자리가 아예 없고 약 방청객 20여 명이 선체로 서서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방청객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자기 방청권을 저한테 주기에 겨우 법정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청객 덕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 40분에 끝난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한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몇몇 신문에 보도된 변희재 고문 재판 기사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기자들에게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저와 젊은 기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과 다르게 쓸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종창의 뉴스 해설을 통해 10월 1일에 있었던 변희재 피고인의 재판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인신문이 장장 7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 방송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JTBC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하는 걸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판사와 검사가 이 정인신문한 내용들 그 위주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희재 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단독이란 것은 판사가 재판장이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3단독에서 심리 중이고 사건 번호는 제가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은 대법원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접속하면은 이 재판 진행 사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변희재 씨 사건 번호는 2018 그리고 고단 가나다 고단 3660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재판 진행 사항이 다 나옵니다. 10월 1일 날 재판은 JTBC 소속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입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검찰 측이 먼저 신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근데 검찰이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재판장 박주영 판사입니다. 재판장에게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재판을 공개리 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판장 박주영 판사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출한
여성 판사님이십니다. 나이는 변희재 피고인과 동갑입니다. 예. 이 박주영 판사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은 방청객들은 전부 다 쫓겨날 판입니다. 근데 박주영 판사가 검찰 요청을 딱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공개를 해야겠다. 대신에 방청객들은 절대 야유를 보낸다든지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 그런 행위가 있으면 바로 퇴정시키겠다 하는 주의를 주고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검찰이 먼저 이제 정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검찰 측 증인이니까 당연히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냥 심수미 증인한테 아주 쉬운 질문. 자, 증인은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검찰에 나와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죠. 그럼 심수미 증인 예. 그럼 넘어갑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 공판 관여검사 그분이 신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검사인지 아니면 변희재 피고인의 변호사인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심수미 정의를 코너로 몰아붙이는데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 증인석에 앉아서 보니까 심수미 기자가 막 다리를 들들러 떨 정도로 당황해하는 모습 제가 다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장장 3시간 15분 동안 검사, 변호사, 판사 번갈아 가면서 신문을 다 한 거예요. 이 3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심수미 기자의 증언 중에서 새로운 사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츰차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TBC가 어떻게 증거 조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검사와 판사의 신문 내용 위주로 검사와 판사가 심수미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 위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내용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보았다. 최 씨는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 대표적인 게 드레스덴 연설문이고 최순실 씨가 그 30군데나 수정해가 벌겋게 변했다. 그 보도 아닙니까? 그 보도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허수아비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게 결국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된 겁니다. 물론 이게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심수미 기자 입에서 이제 직접 듣는 그런 자리예요. 자, JTBC가 보도한 그 내용 중에서 심수미 기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핵심 내용을 심수미 기자가 이야기했고 심수미 기자가 상당히 많은 리포트를 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이 내용은 심수미 기자가 2016년 10월 19일 날 JTBC 뉴스룸 시간에서 손석희 앵커하고 둘이서 앉아서 대담한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핵심이에요. 심수미 기자 과연 그런 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아주 신랄하게 물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을 탁 짚어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표현을 고영태 씨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물론 웬만한 검사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변호인이 묻게끔 하고 검사들 안 묻는데 이 검사가 탁 물은 거예요. 심순 기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간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고 수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수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지 태블릿 PC를 통해서 수정했다는 말은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심순 기자 질문 핵심을 싹 펴나가니까 검사가 재차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단정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수정했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럼 수정했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고 다시 묻습니다. 심순 기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자가 취재진이 신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수정했다는 거. 이도 고영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셀카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거.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조합하면 이 연설문을 수정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수정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요. 아니 저도 심순 기자가 단정적으로 보도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그래서 질문 방향을 살짝 비틉니다. 그럼 정의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믿었습니까? 수정했다고 믿었습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 되니까 심순 기자 태블릿 PC는 연설문 수정 도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설문 수정은 여러 가지 기기를 바꿔가면서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도 다 다르게 수정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연설문 수정 도구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다? 그럼 나머지 또 뭐냐 수정 도구는? 마침내 검사가 핵심을 추궁합니다. 자, 그럼 정의는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심순 기자가 법정에서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영태 거짓말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한 말. 그런 거 태블릿 PC에 뭐 수정 기능이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막 고영태 말만 믿고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기자의 기본 책무가 뭡니까? 사실 확인입니다. 아니 설령 고영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치면은 태블릿 PC를 JTBC가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봐야죠. 야 이게 진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진짜 수정하면 빨갛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어야죠. 그게 기자 아닙니까? 심순 기자 말은 뭡니까? 확인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법정에서 스스로 시인한 거예요. 자,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 심수미 기자는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물으면 요래 빠져나오고 저렇게 물으면 저래 빠져나오고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순 기자가 이 법정 정원 앞두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또 그날 법정에 JTBC 소속 기자 최모 씨라고 공판 조서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가 열심히 쓰더라고요. 핵심 내용들을 엄청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심순 기자 입장을 이해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심순미 기자 취재 내용이 그렇다고 치면 그렇다면 뭐냐?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소위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제가 물론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치면은 그럼 심순 기자는 뭐라고 보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고 최순실 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해야 정확한 보도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그런 대통령 연설문 수정할 권한 갖고 있다 없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전혀. 자, 심순미 기자는 사실이 아닌 걸 그럼 사실이 아니면 제가 보도를 안 하면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수정할 권한이 갖고 있다. 최순실 씨는 그거 하나만 갖고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늘 끼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심순미 기자 법정 진술을 제가 종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거만 하면 될 거를 앞뒤 살대를 붙여가지고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소설을 쓴 겁니다.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후배 기자들 쓴 기사 보면은 막 숫자도 부풀리고 막 아주 뭐 사실관계를 좀 뭐랄까 부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보죠. 이게 맞냐? 자, 숫자가 좀 20개가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몇 개냐? 그럼 뭐 11개입니다. 10개 넘어가면 뭐 기자들 20개라 씁니다. 부풀려야 되니까 이런 기사 쓰지 마라. 기자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JTBC는 어떻게 된 판인지 김필중 기자가 심순 기자한테 보고한 내용이 요만큼이면은 그날 법정에 들어보니까 심순 기자는 이만큼 확대해가지고 그래 보도한 거예요. 그게 JTBC 소위 편집국 기사 데스크 그 모습들을 심순 기자가 법정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순 기자는 어쨌거나 그거예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 내가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반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만. 그렇게 되니까 변희재 피고인의 그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딱 묻습니다. 좋습니다. 정인이 보도한 내용이 동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 하실 겁니까? 하니까 박주영 판사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 동영상 틀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거의 한 달에 막 300여 건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뉴스나 이거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태블릿 PC 사건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판사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문현 기자는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오문현 기자가 이 동영상 그 USB 담아가지고 법원 컴퓨터에 꼽았습니다. 그게 탁 틀립니다. 박주영 판사 그 해당 발언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태블릿 PC를 늘 끼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 말을 그대로 놓는 거 턱 보면서 박주영 판사가 그냥 한 소리 합니다. 정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구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심순 기자한테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판사도 궁금하게 그걸 딱 물어봅니다. 그 심순 기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런 의도로 보도한 게 아닙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이야기한 거 민간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보도한 것이지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 코미디가 그날 법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심순 기자가 뭐 실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심순미 기자 그 다음으로 정인석에 앉은 사람이 김필중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에게는 그 태블릿 PC를 발견했을 당시의 정황, 그러니까
2016년 10월 18일 WK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 상황, 어떻게 당신이 이 태블릿 PC를 발견했냐,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하하. 그런데 김필중 기자, 젊은 기자예요. 지금 JTBC 입사 2년차 젊은 기자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 탁 넣으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필중 기자가 뭐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손용석 팀장이 검찰에 진술한 그 내용을 보면은 태블릿 PC 개통자가 김한수란 사실은 김필중 기자가 어느 대리점에서 가서 확인해 왔습니다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그래서 변호인이 추궁을 하죠. 아니, 손용석 팀장은 당신이 어느 대리점가가 SK텔레콤 대리점가가 개통자 확인했다는데 그 사실 아니야. 그렇게 물으니까 김필중 기자는 지재원 보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탁 물어버린 거예요. 다만 김필중 기자도 하나 시인한 거 있습니다. 뭘 시인했냐? 노승일 부장이 기양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김필중 기자가 K스포츠재단 박은영 과장하고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자는 걸 봤다 하고 기양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사실이냐 하고 이제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그 기사가 사실이냐? 그러면 예, 뭐 사실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돼요. 김필중 기자 뭐라고 해줄 아십니까? 그 대답 들으면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저는 박헌영 과장과 술을 먹은 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뭐 떡이 되도록 먹었다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먹은 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 먹었다 하면 되는데 먹은 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역시 뭐 변호사 조력 엄청나게 받고 나왔다는 걸 제가 확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정의신문은 오후 8시 25분에 정의신문이 끝이 났습니다. 정의신문 끝나고 정의 다 보내고 난 뒤에 박주영 판사가 딱 3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10월 15일 날 다시 정의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손용석 팀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땡땡씨입니다. 누구냐? 손석희 앵커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정인신문 하기로 그렇게 검찰이 되어 있는데 박주영 판사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신땡땡씨 그 정인 신청 철회해달라. 그러면 왜 신땡땡씨를 검찰이 정인 신청했느냐? 변의제 피고인의 구속 사유 중의 하나가 신땡땡씨의 신체적인 몸에 대한 신체적 위해예요. 위해. 신체적 위해를 갈지 모른다. 그게 바로 구속 사유예요. 그거 입증하려고 검찰이 정인 부른 거예요. 박주영 판사 그걸 막은 거예요. 박주영 판사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땡땡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하고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 대신에 검찰은 신땡땡씨에 대한 그 정인 채택은 처리하고 그 대신에 그 신땡땡씨 남편 손석희 그 정인 채택 여부 그걸 알려달라. 그 정인 바꿔라 이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면 신땡땡씨에 대한 정인 신청 철회 여부하고 손석희 씨 정인 채택 여부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손석희 앵커의 아내가 정인 출석을 안 하면은 변호사 피고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신체적 위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자, 박주영 판사가 결정한 두 번째 사안이 뭐냐?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준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뭐냐? 소위 피고인 측에서 요구한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오케이, 내 사실조회를 받아주겠다. 다만 그 조회할 내용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조회할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회하겠다는 그 시간, 그거는 재판부가 적절히 알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여부를 그때 막 포함시키겠다. 그건 재판부에 맡겨달라. 그래 하면서
딱 하나 중요한 내용 알려주거든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태블릿 PC 개통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사실조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대리점에 가가지고 제 핸드폰 갖다 주면서 핸드폰 좋은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 핸드폰 소유주 개통자 좀 알려주세요. 대리는 모르죠. 그러면 이제 대리점이 그럼 자기네들이 뭐 컴퓨터를 갖고 또는 뭐 본사에 접촉하든 해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가능한지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이게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고 안 되고 하는지 그 여부는 알아주겠다 해요. 그럼 그걸 왜 POG 요구했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이유. 자, 김필중 기자가 이 태블릿 PC 개통자가 김한수란 사실, 이 사실을 SK텔레콤의 어느 대리점에서 확인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손용석 팀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거예요. 필준이가 SK 어느 대리점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손용석 팀장이라는 사람은 후배 기자를 보호한 게 아니고 검찰 조사에서 김필준이가 그랬습니다 하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 되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는 정신물에서 그럼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했지만은 박주인 판사가 그거 사실조회 하겠다. 자, 그러면 대리점에서 소위 개통자 신분 확인할 수 없다는 그 결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김필중 기자 말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태블릿 PC를 진짜 어디서 입수했는지 이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WK 사무실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했다고 쭉 하는데 아니 JTBC 보세요. 그동안에 태블릿 PC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 독일에서 주워왔다 입수 과정을 얼마나 속입니까? 그래서 결국 SK텔레콤 이 사실조회에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박주영 판사가 딱 결정한 세 번째는 뭐냐?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아예 그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 중요한 내용들 아주 그 사실적으로 요청도 안 한 건데 변희재 피고인 이 변호사 변희재 피고인과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끈질기게 박주영 판사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게 뭐냐?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김한수 태블릿 PC 개통자 겸 사용자 겸 요금 납부자입니다.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 지금 한 번도 공개 안 됐습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다음 또 하나 뭐 했느냐? 장시호 출입국 기록도 사실조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장시호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느냐? 김한수하고 장시호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한수, 장시호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하다 보면은 이 태블릿 PC가 2012년 7월 달에 독일에 있었다. 그 독일에서 로밍콜이 있었다. 그때 최소한 피고인이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는 최소한 피고인 것이다 하는 게 그동안 검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김한수와 장시호가 독일에 있었다면 다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 변희재 피고인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만기, 12월 15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좀 10월 1일 재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다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태블릿 PC의 진실과 변희재 고문에 대한 이 재판 진행 상태, 이 상황은 거짓과 진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